지난 10월 9일 휴일 이른 아침에 외신을 통해 새벽잠을 깨우는 속보가 날라왔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산하 FTSE 러셀이 한국의 채권 시장을 세계 국채 지수, 즉 WGBI에 편입을 결정했다는 낭보였습니다. 2022년 9월 관찰 대상국에 최초로 등재된 이후 견조한 국가 신용 등급과 건전 재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WGBI의 편입 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일구어낸 쾌거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6번째로 국채시장 선진국 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시장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경제톡의 주제는 한국 국채시장 선진국 지수 편입, 미국채보다 국고채의 투자 매력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세계 국채 지수 편입 성공,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그리고 국고채 투자가 유리한 이유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국고채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한글날 새벽 5시 영국 런던에 소재하고 있는 FTSE 러셀은 한국의 국채 시장을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FTSE 러셀은 MSCI, S&P 다우 존스 등과 함께 세계 최대 시장 지수 산출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편입된 나라들은 북미 3개국, 유럽 15개국, 아시아 오세아니아는 이번에 한국 포함 8개국으로 늘어나 총 26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기 FTSE 러셀의 보도 자료 원문을 보면 한국 채권 시장의 접근성 등급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어 한국 국채 시장을 2025년 11월부터 FTSE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1년간 분기별 단계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시장의 접근성 2단계란 WGBI 편입을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서 국가별 채권 시장 분류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이러한 FTSE 러셀의 발표는 여러 외신 매체를 타고 전 세계에 타전되었는데요. 블룸버그는 한국은 내년에 FTSE 러셀의 주요 글로벌 채권 지수에 편입되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FTSE에 30조 달러 규모의 WGBI 벤치마크에 새로운 회원국이 추가되면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들은 해당 국가의 채권을 구매해야 한다고 첨언하고 있습니다. 즉 WGBI에 편입되면 해당 국가의 벤치마크를 충족하기 위해 글로벌 자산 운용사나 헤지 펀드로부터 추종 자금, 즉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소시에테 제너럴의 성기영 아시아 매크로 전략가는 이번 편입이 한국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중장기 채권 랠리와 함께 수익률이 10에서 20bp 하락하고 원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번 결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역동성 그리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지난 2년간 추진해온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확신과 신뢰의 결과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크게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표에서 정량적 요건으로는 국채 시장의 발행 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고요.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발행 규모를 충족시켜야 하며 그리고 국가 신용 등급이 S&P와 무디스의 기준으로 각각 A-와 A3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적 요건으로는 시장 접근성 2단계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이번에 한국의 경우 여유있게 높은 국가 신용 등급과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FTSE 국가 분류 기준을
통과하여 편입이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벤치마크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의 유입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국채 지수의 편입 비중, 즉 가중치가 2.22%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70에서 80조 원 수준의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2025년 11월부터 분기별로 1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국내 채권 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으로 구체적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연기금, 헤지펀드 등 다양한 외국의 투자 기관으로부터 한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외국인의 우리나라 국채 투자 규모는 193조 원, 그리고 비중은 1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그래프에서 다른 나라의 종전 사례를 보면 이 지수에 편입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패시브 자금이 크게 증가하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010년에 편입된 멕시코와 2012년에 편입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편입 후 4분기 동안 약 10% 가까이 외국인 투자 비중이 급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기대 효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이는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채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게 됩니다. 종전 사례에서 멕시코와 남아공의 경우 편입 발표 후 2, 3개월에 걸쳐 국채 수익률이 약 60bp의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환 수급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국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외환시장 자금 수급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외환 유입이 증가하여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두 나라의 종전 사례를 보면 편입 발표 후 환율 지수가 잠시 소폭으로 하락하다가 2, 3개월 이내에 통화 가치가 절상된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 요인은 워낙 복합적이어서 초기에 환율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외환의 유입은 자국 통화의 가치 상승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면 수출업자에게는 불리해지나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호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종전에 편입된 국가들의 역사적 사례로 기대 효과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여기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WGBI 편입에 따른 국내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WGBI 지수 편입 비중을 2%로 가정했을 때 총 유입액이 500에서 600달러에 달하고 국채 수익률은 25에서 75bp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에서 6% 정도 하락, 즉 절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선진국 지수 편입은 국고채에 대한 수요를 촉발시키고 이에 따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여 국채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채권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채보다 국고채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국고채가 선호되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의 기초여건 측면에서 미국 경제보다 한국 경제가 취약합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빨간색의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신흥국으로서 팬데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파란색의 미국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국 간 성장률이 역전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국채 가격은 상승하여 국고채 투자가 미국채보다 유리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양국 경제의 기초여건의 차이를 반영하듯 두 나라의 10년물 국채의 시장 금리는 2022년 이전에는 빨간색의 우리나라 금리가 파란색의 미국보다 더 높았었죠. 그러나 현재는 미국 4%대, 한국 3%대로 1%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책금리 인하가 선반영되어 있고 우리나라 시장금리는 WGBI 지수 편입으로 향후에 더 내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미국은 확대 재정 정책으로 정부 부채가 급증하여 최근 3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이러한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25년도에 10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정부 부채는 금년 1분기 45%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미국보다 훨씬 양호합니다. 미국의 경우 누적되는 정부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계속 찍어내야 하므로 국채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되어 채권 투자에 불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의 장기채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청색선은 미국의 20년 이상 국채에 편입되는 대표적 ETF인 TLT의 과거 1년간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란색은 같은 기간 타이거 국고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ETF의 투자 수익률입니다. 각각의 투자 수익률이 8%와 42%로 놀랍게도 국고채 30년 ETF의 수익률이 미국채 TLT보다 5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미국채보다 국고채의 투자 성과가 훨씬 압도적이었다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투자 성과를 보장해 주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국내 채권 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과 이상에서 분석한 다른 요인 등으로 향후 국고채 투자가 미국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FTSE 러셀은 한국의 채권 시장을 세계에서 26번째로 2015년 11월부터 선진국 클럽인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둘째로 세계 국채 지수 편입으로 최대 90조 원에 가까운 패시브 자금 유입이 기대되고 있으며 또 최대 70bp의 금리 하락 가능성으로 채권 투자가 유리해지고 외국인 투자 저변이 확대되는 등 채권 시장 선진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이 미국보다 취약하고 미국의 확대 재정 정책에 의한 정부 부채 급증 등으로 한국의 시장 금리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여 국채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채보다 국고채 투자에 더 매력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 포트폴리오 조정과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우보의 경제너무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 지식을 넓히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